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0일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7명이 말이죠. 아주 단체로 사드 정상화를 방해한 이해찬을 딱 지목하고 이해찬 플러스 문재인이지만 이해찬이 주동자다라고 지목하고 이해찬 등을 빨리 조사를 하라 하고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문정부 때 대통령 방중을 위해서 중국과 특사로 나갔죠. 문재인 특사로 나가가지고 이건 사실 뒤에는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이 주동을 한 자는 바로 이해찬입니다. 이 대통령 방중을 위해서 중국과 사드 운영 제한한 의혹이 지금 팍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가졌던 바로 이 대표자가 바로 의혹의 대상이 누구냐? 이해찬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저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상 배치 지연과 관련해서 문재인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 문정부 관련자 2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경북 성주에서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전자파 그것이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밖에 안 되고 무해하다는 걸 확인하고도 5년 동안 내내 정식 배치를 미뤘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완전하게 탐색을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당시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사드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동자가 이해찬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어저께 열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여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 신원식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미국 국방부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안보 사안이었고 더더욱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때처럼 감사원 감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관련 산불 일환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산불이 뭔지 아시죠? 중국에 아붙던 건데요. 이건 완전히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산불 일환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산불, 또 주한미군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 우리가 이것을 중국 앞에서 약속했다 이겁니다. 중국 앞에서 약속했다. 양국 간 약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문재인은 산불에 대해서는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다 했는데 또 일하는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작년에 밝혔습니다. 이미 선언을 했다 이거야. 같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이 밝힌 겁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문 정권의 사드 회방 논거는 모두 이해찬 전 대표 방중 이후에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전 대표를 먼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찬이는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이해찬이는 친중파 중에 골수 친중파이자 골수 친북파입니다. 중국 측은 이해찬에게
사드 완전 철수, 한국 측에 유감 표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해찬에게 방중 보고를 받은 문재인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된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30일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개를 반입을 보고하지 않았었다고 밝히고 충격적이라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인사조치했습니다. 7월 5일에는 사드 기지에 대해서 통상 1년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복잡한 영향평가입니다. 이제 질질 시간만 끄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끌게끔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5년을 내리 끌었습니다. 아니 무슨 환경 영향평가입니까? 10월 30일 강경화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산불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완벽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외교부 장관이 부안해동했다는 것,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었던 외무부 장관,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음 날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장 조리 차관보죠. 명의로 양국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40여일 후에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했는데 그 유명한 혼밥 10번의 식사 중에서 8번을 혼밥을 했다는 그 사실은 부끄럽게 짝이었고 부끄러움의 이 부분을 지나서 분노까지 치솟습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휘하의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하는 그 개탄.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문정부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돼서 지난 6월에야 완료했습니다. 6개월 걸렸습니다. 여당의 사드 배치 지연 조사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이 철진한 사드 문제를 꺼내 물타기를 한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게 사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드 외에는 지금 북한의 핵을 막을 메커니즘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오로지 이 세계에서 사드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쏘려고 이제 동창리에 어디서 이제 핵을 딱 준비해서 미사일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사일을 당장 쏘려면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이 미국, 한국, 일본의 이 정찰 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파악할 수 있는데 파악되자마자 여기서 날립니다. 킬체인이라고요. 바로 뜨자 바로 폭파해 버립니다. 자국 영토에서 폭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사드인데 이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의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사드를 방해했다는 것. 이거 이해찬, 문재인, 강경화 이런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든 안 하든 조사는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주 조사는 그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강제조사라도 해야 된다. 투명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또 분노할까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한 의원은 말이죠.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전혀 없고 의혹제기만 한다. 오염수 방류에 쏠린 국민의 눈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한 의원 뻔하죠. 청돌이 아니겠습니까? 청돌이. 386 청돌이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사드가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해찬 대표의 방중과 연결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건 전부 헛소리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국가를 또 국민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 국가의 파괴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전부 다 일으킬 수 있는 사드가 없다면 그렇게 파괴가 됩니다. 국민 재산, 생명 다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되게끔 방치를 하고 그것을
방해를 했던 문재인 세력, 그중에서 이해찬이가 실무자로서 총책으로서 그가 중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실행이 됐다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이들 조사를 하루라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국회 국방위원들 7명, 이 국민의힘 전원 국방위원들의 그 요구를,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제, 가장 1순위로 다뤄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때는 깊은 그 대통령의 분석과 여러 가지가 전부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을 끝까지 쓸어야 되겠습니다. 없애야 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도 제1차적으로 없애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애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있는 걸 전부 다 무력화시켜놨어요. 누가? 이 문재인이가요. 이들이 169석을 가지고 전부 다 무력화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에 9개월 뒤에 오는 선거에 민주당을 단 한 석도 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200석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하고 내가 투표한 것은 그 수치가 분명히 깨끗하게 소쿠리 속에 안 담기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힘만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가슴에 가장 깊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